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넘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번 주 어떻게 체크해보면 좋을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주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체크해 봐야 될까요? 주요 이슈들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부터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엔비디아가 5%가 넘게 뚝 떨어지면서 앞으로 반도체주 또 한 번의 표정이 변하는 거 아닐까라는 좀 걱정들이 생기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난 금요일에 엔비디아 급락 나왔고 워낙 엔비디아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 안에 반도체 SK하이닉스가 또 밀접하게 흘러가잖아요. 네. 이번 주 반도체는 쉬었다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좀 쉬었다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인데 어떤 과매도 그리고 어떤 차익 실현을 많이 반납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그런 예.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 주가 또 이제 뭐 SK하이닉스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이 AI 쪽에서의 HBM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기보다도 기대감이 솔직히 더 많이 반영이 된 건 사실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을 다 아시다시피 가장 큰 어떤 사상 최고 매출을 뭐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런 점에서 이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받쳐준 상태에서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약간의 좀 생각보다도 많이 간 느낌은 들긴 하지만 예.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바탕으로 됐을 때는 차익 실현 좀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을 다시 한번 좀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특히 이제 근데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이제 엔비디아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좀 볼 수 네. 있거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뭐 아직까지 뭐 실적에 대해서 뭐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은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완전히 어떤 기본적인 메모리 업황이나 이런 부분이 턴하면서 실적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갖춰진 상태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예. 뭐 하지만은 엔비디아 효과에 대한 부분은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의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 또 올해 상반기 때도 제가 봤을 때도 AI 쪽이 계속해서 주도주로 부상할 확률이,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 주도주가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조정받았을 때 뭐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좀 매수 관점도 들어가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좀 약간의 쉼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때를 또 한 번 기회로 잡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종목들도 좀 이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임님은 그럼 반도체 좀 쉬었다 갈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번에 쉼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조정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일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늘렸다 간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저는 보세요? 일단 뭐 후자 쪽에 가까운 것 같고요. 상승을 위한 좀 일부 후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사실 조정이 사실 이번에 되게 좀 크게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좀 짧은 기간이었기도 한데 이번 네. 조정이 좀 왜 있었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일단은 특히 조금만 있었으면은 사실 애플의 시가총액을 좀 넘어서는 2위까지 이제 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사실 좀 급락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상당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지금 사실 물론 되게 긍정적인 뉴스들도 많지만 좀 부정적인 뉴스 쪽으로는 좀 봤을 때는 이 엔비디아의 리드 타임이 계속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한 10개월 정도 이제 납품까지 좀 시간이 걸렸다면 지금 네. 최근에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상당히 좀 단축됐거든요. 근데 일각에서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수요와 공급 균형이 상당히 좀 많이 맞아 들어갔다. 예전에는 과수요 쪽에 좀 포커싱이 돼 있었는데 좀 공급 쪽에서도 좀 과공급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사실 이런 좀 부정적인 뉴스를 가지고 오면서 이 AI 지금 반도체 이런 붐에 대해서 사실 좀 버블과 좀 연관을 지면서 이전 한 94년도 시스코 종목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 부분과도 좀 유사한 면목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코로나 때 있었던 좀 테슬라와 같은 그런 대세 상승이 좀 아닐까 이런 쪽으로 버블로까지 좀 용인하겠다라는 좀 시세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AI 반도체에서 일단은 뭐 확실한 것은 폭발적인 수요 경쟁은 계속적으로 있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물론 뭐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뭐 텍스트 투 비디오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AI가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뿐만 아니라 사실 산업계 내에서도 사실 지금 뭐 영상이라든지 텍스트 이런 쪽 기반이 아니라 뭐 바이오라든지 새로운 쪽의 AI 플랫폼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이 GPU 가속기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대세 상승을 위한 일부 후퇴다라고 좀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임님,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는 계속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연일 팔잖아요. 근데 뭐 개인들은 많이 담아가고 있고 배당 성향으로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유리하다 뭐 이런 훨씬 더 앞서죠. 시각이 있으면 그럼 개인들 삼성전자 사는 건 어떨까요? 일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좀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를 계속적으로 올리기에는 지수가 좀 부담되는 네. 부분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차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특히 AI 반도체로서 모멘텀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외국인 순매수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 중에서도 AI 쪽으로 상당히 좀 포커싱이 됐다는 점이 계속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고, 물론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봤을 때는 지금 국내 내에서도 외국인들이 말씀해주신 밸류업이라든지 뭐 자동차 그쪽으로 저 PBR 관련한 아니면 배당 성향 관련한 그쪽으로 계속 투자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노릴 수 있긴 하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코스피가 2,700선을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삼성전자 주가 향방이 좀 많이 갈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외국인 선물 포지션을 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좀 부분을 봤을 때, 특히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일 때 아마 2,700을 좀 돌파를 하게 해주면은 특히 삼성전자의 주가도 좀 한 번쯤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 자체가 좀 어느 정도 2,700 위로 올라가길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차장님께서는 삼성전자 어떻게 보시는지, 앞서서 반도체 관련해서 뷰가 굉장히 긍정적이셨잖아요. 눌렸을 때는 오히려 기회다라는 관점. 근데 삼성전자는 이미 눌려 있는 상태고 지금 진입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진입은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겠죠. SK하이닉스만 삼성전자가 편하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대비해서 가지 않았던 이유가 크게 이제 본다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HBM 납품하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 쪽에서의 매도세가 좀 많이 좀 나오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급에 대한 삼성전자는 지금 개인 외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주체가 좀 없는 건 사실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HBM3 개발을 하면서 이 엔비디아의 초안을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SK하이닉스와 또 이제 비교하는 시기가 올 수 있겠지만, 결국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방향성을 좀 잡은 걸로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예.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가 지금 우리 전 세계 AI 반도체 80%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어서 삼성전자도 뭐 이런 부분에 방향성을 잡은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또 이제 SK는 틀린 게,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쪽이지만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바일 여러 가전 쪽 뭐 이런 산업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좀 따져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통화 정책이나 글로벌 어떤 매크로 지표에 네. 더 영향을 받는 게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잖아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교하는 것 자체는 어떤 주가 수준은 좀 주가의 수준을 비교하는 것보다도 HBM에 대한 이런 그 반도체 부분 쪽만 비교할 수 있는 게 좀 사실이거든요. 예. 뭐 그러기 때문에 좀 결이 다르다는 부분은 좀 인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HBM으로 진짜 달려가고 있는 SK하이닉스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번 주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면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세요? 우선 좀 저는 이제 뭐 삼성전자 쪽이 약간 좀 한편은 네. 더 주고 싶은 상황은 있고요. 근데 이제 조정을
SK하이닉스가 많이 받은 다음에 상승을 했을 때는 아마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도 탄력은 더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이 좀 안전한 어떤 포트폴리오 짜는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의 AI 쪽에서의 바뀌면서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네. 기업들, 납품하는 기업들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업이 어디예요? 우선은 이제 삼성전자와 이 소우 필터나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의 많은 협력 관계를 유지했었던 뭐 아이솔이나, 그리고 이 PCB 쪽에서의 삼성전자와 오랜 관계를 유지했던 뭐 TLB 같은 이런 중소형 종목들을 봐도 되는데, 근데 참 지금 시장이 뭐 저 PBR도 그렇지만은 대형주 위주로 순환매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소형주는 그 2순위로 좀 생각을 하시고,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이런 대형주 위주로 좀 예. 매수 관점이 좀 1순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와이솔과 TLB를 말씀 주시긴 했지만 2등으로 좀 2순위로 후순위로 보도록 하겠고요. 대형주 쪽을 눈길 줘보자 말씀 주셨고, 주임님께 좀 짧게 여쭤보면 종목은 어떤 종목 보세요? 일단은 저도 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는 훨씬 그래요? 더 유리해 보인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HBM 쪽에서 살짝 밀리는 느낌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CXL로 좀 CXL. 회피를 하면서 TLB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를 HM보다는 이제는 CXL 쪽으로 눈길을 네, 줘보자라는 단기적으로.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종목 말씀 주셨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이오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재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핫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또 하나의 이슈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중국 바이오 때리기. 이제 우리 국내 바이오주들 한 번 더 업사이드 노려볼 수 있는 구간에 왔을까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이번에도 차장님과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제 바이오 안보법이 정말 미국에서 통과가 되게 된다면 국내 CDMO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기대감 갖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거는 큰 호재라고 좀 생각이 호재. 되고 있는 게, 우선 이 법안이 지난 1월에 좀 얘기 나왔는데 거의 2달 만에 지금 상원 쪽에서 상원위원회에서 통과하는 예. 그리고 근무했었고, 이제 하원 쪽 같은 경우도 이 통과에 대한 부분인데, 한마디로 이 민주당, 공화당 다 의견이 좀 일치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속도도 빠른 거죠? 예, 굉장히 속도가 지금 이런 빠른 그런 상황이라고 좀 갈 수 있겠고, 뭐 그럼 그만큼 이제 미국 쪽에서도 뭐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예민하지만, 특히 바이오 쪽에서의 기술 유출은 어떤 정치적인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산업 자체,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신경 많이 쓰는 예. 그런 느낌이 많이 강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 CMO 기업들, 그러니까 아마 좀 생각 못했을 거예요. 미국의 이 자회사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전에 어떤 신약에 대한 개발이 아니라 CMO 같은 게 위탁이잖아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단순 어떤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위탁 생산 CMO 전이 이제 CDMO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특히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CMO에서 CDMO 쪽으로의 사업 부분을 많이 넓혔던 상황에서, 예. 뭐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반사 이익은 뭐 그전과는 좀 다른 어떤 더욱더 좀 강도가 좀 세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많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 뉴스가 바이오주에게는 호재라고 봐주고 계신 거고, 그렇다면 차장님 어떤 종목이 좀 눈길에 들어오세요? 우선 1차적으로는 우리나라 뭐 CMO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 크죠. 제일 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ST팜 같은 경우가 이 우시앱텍 자회사죠. 우시 STA. 예, 이 그전부터 CDMO 쪽에서의 경쟁사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ST팜이 또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큰데, 아마 삼성바이오로스가 좀 대장주 격이면은 ST팜 같은 경우가 중소형주 쪽에서는 좀 탑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엄청 ST팜이 올랐었네요, 지난 그쵸. 금요일에.
아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상승폭은 더욱더 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예. 있는데 앞서서 좀 저희가 또 이제 반도체 얘기를 했지만은 이 대형주 쪽에서의 관심을 1차적으로 갖고 그다음에 2순위로 중소형주 찾아보는 전략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네. 좀 생각이 됩니다. 원픽은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 주신 거고 좀 더 시원시원하게 갈 수 있는 쪽으로는 ST팜을 주목 주셨습니다. 자, 주임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이슈가 호재라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중국의 CDMO 물량이 국내에도 넘어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세요? 일단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일단은 이 CDMO 시장 내에서 한 탑5로 따졌을 때 특히 국내 업체에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타격을 받는 업체는 중국의 이제 우시라는 업체입니다. 일단은 이 우시 측 입장에서도 우리는 좀 보안이라든지 그런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자유로운 상황이다라고 예. 표명을 했습니다만 그 당일날 주가가 상당히 많이 급락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시랑 똑같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제 스위스의 론자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바로 14%가 급등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비춰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은 확실한 수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사업 방향이 좀 다른 부분은 있어요. 예. 이제 우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CDMO부터 시작해서 CMO로 좀 이제 넓혀가는 부분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CMO에서 시작해서 CDMO로 가는 방향이니 사실 좀 사업 방향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직접적인 수혜는 없겠지만 앞으로 그 탑5 내에서 시장을 공유하게 되었을 때 이 점유율 자체는 상당히 좀 소폭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실적이 자체가 개선이 될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이 뉴스 제외하고 나서 봐도 사실 작년에 실적이 정말 좋았었잖아요. 영업이익이 국내 바이오 기업 최초로 1조도 넘겼었고 앞으로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DMO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상당히 좀 늦은 이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CDMO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이 한 올해부터 26년도까지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커진다라는 네. 것에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바이오시밀러가 커지는 이유는 상당히 좀 심플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제 그 빅파마들 블록버스터 약들이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이런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이제 나갈 수 있는 약품들이 상당히 좀 많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대형주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접근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은 어떠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뉴스에서 원픽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맞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세 번째 뉴스로 얼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희 오랜만에 또 로봇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요. 로봇 관련해서 뉴스들이 좀 쏟아지는 모습이어서 이번 주 주목도 높여볼까라는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자, 차장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제 볼리 조그만한 뭐 강아지처럼 생겼던 그 로봇에 대해서 점검 나섰더라고요. 갤럭시 관련해서 좀 어떻게 연계해 볼 수 있을까? 뭐 지시도 내린 상황에서 관련해서 로봇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는 이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네. 상승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 투자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로봇 산업 같은 경우가 뭐 아직은 테마로 하지만 결국은 이제 산업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인데 항상 어떤 이 테마의 어떤 기업 그 종목이나 이 산업이 이 어떤 실적으로 나왔을 땐 대기업의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의 이번에 이 발언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을 새로운 어떤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좀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레이모 로보틱스도 그렇고 지금 삼성전자가 로봇 기업들과의 협업과 또 지분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발히 하고 있다는 부분이 증명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예. 이제 결국은 이제 로봇에 대한 산업이 이제 실적이 얼만큼 좀 빨리 잡히냐 이런 부분이 지금 관건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 부분은 좀 생각보다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예. 그 시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단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상보다는 더 빨라지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주가의 선반영이 더 빨리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주에 대한 관심은 뭐 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재작년에도 좋았었지만은 이제 작년에 어떤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성장주들이 제한주로 갔기 때문에 주가 많이 눌렸었거든요. 예. 이 그런 점에서 이 저가 매수, 그러니까 저가 매수 펀드멘탈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죠. 한번 좀 접근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원체 좀 많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로봇주이기도 하고 지금 자리 그러면은 보시는 종목만 받아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예. 두산 로보티스 한번. 두산 로보틱스까지 두 종목 말씀 주셨고요. 자, 주임님은 로봇주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좀 실적이 발목 잡아가는 모양새긴 한데 로봇주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사실 로봇주 내에서는 실적으로 이야기 되게 창피한 기업들밖에 다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로봇주 내에서 좀 주가가 하락하고 주가가 좀 흐지부진한 데 대해서는 일단은 대부분의 그들이 이제 국내든 해외든 이제 비교를 놓고 봤을 때 AI라든지 바이오 관련해서 그런 부분 과 비교해 봤을 때 혁신성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뉴스 플로우 자체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큰 이벤트들이 굵직굵직하게 아직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물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좀 모아가시되 좀 상당히 좀 긴 기간이 좀 후회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좀 예.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동일하십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매력이 있다. 그럼 어떤 종목에 포커스 맞추세요? 일단은 요번 이 이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인탑스와 SPG를 좀 놓고 보고 싶고요. 일단 그래도 좀 대장격인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일단은 1순위로 좀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순위는 큰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인탑스와 SPG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자, 저희 개장 전 체크리스트 세 번째 로봇을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려 봐야 되겠네요. 오늘 체크리스트는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그리고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주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